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김경은 경향신문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날이 무척 춥죠? 추워요. 네. 역시 겨울은 겨울입니다. 네. 코가 짱 얼어붙고. 근데 이 겨울 되면은 우리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따뜻한 군고구마. 그리고 국물이 얼큰한 짬뽕. 오늘 안 그래도 점심도 입맛이 돋네요. 굴짬뽕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소울푸드라고 그러죠. 네. 영혼을 갖다 치유하는 소울푸드 중에 한 서너 가지를 꼽으라면은 첫째는 함박스테이크, 둘째는 짬뽕, 셋째는 계란 살짝 더 오므라이스입니다. 저는 짬뽕보다 짜장면이 좋던데요. 그 왜 소울푸드세요? 네. 이유가 네, 있을 아무튼 거예요. 예. 처음으로 한 외식이 네. 바로 짜장면이었습니다. 아, 그때 그랬군요. 고소하고 네. 달짝지근했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소울푸드가 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냐 하니까 처음 먹었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뭐 저희 황태순 TV에서 몇 차례 한번 다뤄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군에서 예편하고 전역하고 난 다음에 6.25 전쟁 때 5년 동안 베트남에 가 계셨습니다. 예. 기술자죠. 기술자 갔다 2년 그 5년 동안 두 번 이제 일시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그때마다 참 어린 아들한테 뭐 사주시겠다고 사주신 게 그때 함박스테이크 한 번 먹고 그거 보고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어렸을 때 아버지 손에 끌려갖고 서울에 처음 파주에서 이제 서울로 왔을 때 지금 불광동 근처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먹었던 것이 오므라이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 그 첫 경험이죠. 첫 경험이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수유동에서 이제 조산소를 냈고 아무래도 바쁘시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급하게 옆에 있는 동순각이라고 중국집에서 그 짬뽕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 짬뽕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추운 겨울이면 항상 짬뽕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 짬뽕 하면은 네, 뭐 모두 어느 한 사람 빼지 않고 네네.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네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떻든 그 매력적인 음식이죠. 그렇죠. 근데 전북에 있는 전라북도 군산이 보니까 짬뽕 특화거리를 만들고 있다면서요? 예. 근대 역사 문화 거리를 만드는데 네네.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짬뽕 특화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군산이 짬뽕이 유명해요? 예. 근데 그 군산이 유명한 게 예. 우선 제일 간단한 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중국 사람 많이 살고.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제물포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네. 이런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온 게 군산이라는 게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그 뭐 어촌 마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 수탈의 어떤 전진 기지가 되면서 그렇죠. 예. 그 인력들이 네. 뭐 중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네네.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었었던 음식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초마면, 네네. 그게 뭐 차오마미엔이라고 어려워요. 초마면. 예, 요즘 초마면. 초마면이 요즘 젊은이들에서 굉장히 유행입니다. 예, 초마면을 네. 먹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뭐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네. 이렇게 뭐 팔고 사고 해서 먹고 이랬는데 네. 그게 이제 1961년에 와서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물러나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터를 잡은 사람들이 대체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961년에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 즉 정확히 해서 5.16 군사혁명 이후에 박정희 그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죠. 예. 국가재건 최고회에서 굉장히 돈이 필요했습니다. 네.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화교들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61년에 보면 어떻게 보면 화교들로 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외국인 토지법. 토지법을 갖다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토지를 갖다가 소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돈이 장괴라고 그러죠. 장괴. 장괴에 있던 돈들이 전에 나오기 한번 시작. 말씀드린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랬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계가 이제 네. 막막해지니까 예, 예. 중국 음식점을 냈습니다. 아, 근데 그러던 게 이제 1960년대 말 네. 또 70년대 초에 오면서 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중국
음식점을 이제 네. 창업하기 시작했고요. 예, 예. 근데 지금 군산에 네. 인구가 30만이 안 됩니다. 네. 27만 조금 예, 예. 넘는 모양인데 네, 네. 그 무려 163개의 중국 음식점이 있어요. 엄청나고요. 예,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군산의 그 중국 음식점의 특징은 뭐냐면 네. 우리 서울의 중국집 가면은 뭐 음. 메뉴판이 보통 벽 한 면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군산의 중국 음식점은 네. 아주 특화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짬뽕. 짬뽕 하나. 예. 거기에 이제 더하기 뭐 요리. 뭐 짜장면이나 네. 요리라고 해야 기껏 이제 뭐 탕수육 정도지. 네네. 그게 뭐 많은 요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짬뽕이라는 그 자체로 네. 특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네.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된 데는 결정적인 게 네. 이제 어떻든 서해안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다양한 해산물들. 해산물들을 넣고 또 네. 고춧가루는 이제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좋겠죠. 요리에 이용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군산이 아주 뭐 짬뽕의 또 명소로 자리 그렇습니다.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이 짬뽕의 명소가 된 것이군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저 산동성의 초마면 네. 뭐 차오마미엔 예. 초마면을 갖다가 뭐 거기다 고춧가루를 넣어서 우리가 먹는 얼큰한 짬뽕이 됐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 한중일 우리 아까 이제 중국에서는 초마면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짬뽕인데 그러면 일본에도 짬뽕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중국에는 이제 지역이나 뭐 네. 워낙 이제 광대하니까 네. 지역마다 조금씩 뭐 비슷한 성격의 네네. 음식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에는 네. 그 산동성 사람들이 산둥성 사람들의 초마면. 예, 많이 왔고 아까 잠깐 이거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산동성에서 보면은 인천으로 들어온 쪽에서는 짜장면이 예. 거기 뿌리를 내렸고 예. 군산 쪽으로 온 쪽에서는 초마면, 이 짬뽕이 뿌리를 내렸고. 예.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이 초마면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네. 사람들 쫓아서. 네. 그런데 일본은 네. 나가사키가 이제 짬뽕의 이제 그 본고장, 일본식 짬뽕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17세기 무렵부터 네네. 그 나가사키는 해외에 개항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17세기 중국 사람들도 17세기라 그러면 1600년 대경이지. 80년 정도에 예. 이미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네. 그곳에 가서 살았는데 네. 세계 최초로 그 중국인 거리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진 곳이 나가사키입니다. 그게 이제 본이 돼서 LA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그곳에 간 중국 사람들은 산동 사람이 아니라 그 훨씬 남쪽 복건성. 복건성이 부젠. 푸젠성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동하고 그 부제는 그 한반도 길이 한 서너 배 됩니다. 성이 두 개를 넘어가야 그러니까 되죠. 광동성 그 옆에니까. 바로 옆이니까 예. 복건성 사람들이 간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이 주로 갔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먹었었던 것은 탕실러우맨이라고 해가지고 탕육세면, 그러니까 탕육세면. 그러니까 탕은 우리 무슨 탕할 때 탕면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탕육세면. 네. 그 고기를 넣은 탕에다가 얇은 면을 넣었다. 그래서 예. 탕러우스만. 네, 그런 이제 그 가져갔는데 예. 그것도 역시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보다 중국 사람들끼리 나눠 먹던 음식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찬폰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 나가사키 찬폰 이렇게 찬폰,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짬뽕의 일본식 표현인데 네네. 아니 찬폰이 이제 짬뽕이 우리식 표현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네.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중국 사람들이 먹는 걸 봤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참폰이라고 한 게 아니라 신화. 근데 우리 진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국을 진화라고 하는데 진화. 일본식 발음으로 신화가 예, 되는데 예. 그걸 신화 우동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비하하는 그 이름을 음식을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참폰이라고 쓰게 됐고 네. 근데 그 참폰이라고 쓴 이야기도 뭐 왜 그러냐면 조금 이런 이야기죠.
그 중국에 밥 먹었니 하는 이제 인사가 있습니다. 네. 그 츠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저 안에 우리 보면은 저 스파로마 아니야. 츠판 그러니까 그 우리 보면 우리 밥 매일 먹었냐? 우리 중국 예, 중국 인사. 여행 가면 가이드들이 보면은 밥 먹었냐 인사. 밥 드셨습니까? 하면 스파로마. 츠판 그러니까 밥 먹었니 하는 스파. 건데 네, 네.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또 잘못 알아듣고 참폰이라고 했대요. 아니 아까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이제 중국에 스파로마인데 이 스판이 부젠성 발음이 차펀이래요. 예, 그게 이제 부센성의 발음이 예. 차폰입니다. 네, 차폰. 차폰인데 네. 그것이 다시 일본식 발음으로 편하게 해가지고 참폰이라고 됐어요. 그게 참폰으로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참폰. 근데 일본에 가면 예. 그게 형용사거든요. 참폰이. 네네. 그게 그 여러 가지 뭐 썩다 하는 뜻도 있고 네. 또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일을 같이 하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아까 했던 탕육 세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여러 가지 원래는 네. 이게 저 음식 요리를 하고 남은 그 재료들을 네. 모아두었다가 예, 예. 야채는 채소는 볶고 거기다 육수를 끓여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끓여 먹는 거기다 국수 타서 끓여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 저거 섞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썩다는 의미도 들어가고 또 뭐 중국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지금 차폰이라고. 집판을 갖다 차폰이라고 하고 뭐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이제 쉽게 고쳐서 나가시가 차폰이라고 한 거죠. 나가사키 참폰인데 그게 우리나라로 와서는 짬뽕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이제 이제 이름을 네. 이제 초마면이라고 하지 않고 네. 그 참폰에서 이제 짬뽕이 된 것은 네. 그 일본의 영향과 중국의 영향을 함께 받았다 네, 네. 하는 얘기가 되고요. 네. 흥미로운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그게 그 짬뽕, 짬폰 그러니까 이거 베트남,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예. 짬폰. 예, 그거 짠폰이라고 그다음에 하는 타이완은 짠폰. 예, 이런 것처럼 비슷한 이름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성격도 그 음식의 네. 형태도 비슷한데요. 네. 그것은 뭐냐면 일본이 우리도 이제 강점을 했듯이 강점 당했죠. 예, 예.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뭐 그 침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 보니 베트남, 예, 말레이시아, 그 영향을 타이완 받은 다 것이다. 보면 일제에 의해서 강점되었던 지역이죠. 네, 이런 이야기는 근데 뭐 뒤에 그 베트남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네. 그 한국학중앙연구소에 네. 주영아 교수가 계십니다. 네. 그분이 차폰, 네. 찬폰, 네. 짬뽕이라는 그 책을 냈습니다. 아. 그것은 뭐냐면 그 음식의 하나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서 현지화되느냐 하는 것을 문화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책인데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차폰, 참폰, 짬뽕이란 데 이렇게 차폰, 찬폰, 짬뽕. 네. 저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영아 교수가 쓴 책이랍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 아주 바라고. 재밌습니다. 그러면 한중일 세 나라 짬뽕 맛에는 뭐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 있죠. 아, 근데 초마면은 네. 맑습니다. 맑더라고요. 이 젊은 애들 유행이에요. 이거. 예. 그래서. 근데 일본의 네. 그 탕육세면은 네. 그는 이제 걸쭉하죠. 아. 그래서 일본 라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짬뽕이라기보다는 네. 일본 라면을 생각하면 돼요. 걸쭉하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맛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가면 라면들 많이 먹잖아요. 라면 많이 먹는데 라면 보면 이제 돼지고기에다 국물을 내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널쩍하게 썰어서 하는데 그 우리의 초마면, 그 산둥성 쪽 초마면은 맑은 편이고 그다음에 저쪽 고기 육수를 맑게 내고 그다음에 저 복건성의 그 탕육 세면은 걸쭉하다. 예. 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래요. 그래 이제 한국 짬뽕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 10년 됐죠. 한국에서도 한때는 하얀 짬뽕이 한번 예. 크게 기세를 떨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 그냥 그것이 기세를 떨치는 거 하더니
그냥 흐지부지되고 예, 말았어요. 심지어 뭐 그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예. 그것도 한국화된 겁니다. 매운맛을 집어넣어가지고 네. 한 컵라면도 네네. 그 컵라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컵짬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그런 게 나오기도 했는데 네네. 근데 어떤 거든지 네. 그 전통적으로 우리 입맛을 끌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네네. 또 본래의 맛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결국은 유행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일시적 유행 그치고 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든 그 길들여진 입맛 이것은 바꾸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찾아갔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당초 우리나라 짬뽕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마면이 이제 한국의 짬뽕으로 이제 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한국은 입맛에 맞게 거기가 고춧가루 벌겋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잠깐 예. 사람들이 신기해서 하얀 짬뽕이라 신기해서 뭐 어떻든. 먹기는 먹었습니다만은 그 유행이 오래 갔던 것 같지는 뭐 않아요. 만물이라는 게 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 네. 다 조합 조정이 되죠. 그래. 근데 우리 짬뽕이 근데 우리 이런 거 예전에 짜장면을 먹고 짜장면으로 썼냐 아니면 사장면으로 썼냐. 이제 일본 이제 한국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예전까지는 우리가 짜장면이라고 발음하면서도 실제 표준어는 자장면이었는데 근데 한자를 그대로 읽었으니까 예. 그렇게 썼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보면 이제 자장면, 짜장면 둘 다 표준어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만 짬뽕은 어떻게 우리 국어사전에 올라 있나요? 예, 짬뽕 올라 있는데 네. 일본에서 온 외래어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네네. 초마면으로 써야 한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런데 예. 그 음식도 현지화되듯이 예, 예. 언어도 네네. 변해야 되는 거죠. 네. 변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그것이 뭐 그때 네. 일본의 문화 이렇게 탈색하자는 이런 바람에서 네네. 만들어져 있었던 그것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것인데 예. 이제는 보다 글로벌돼 있는 세상에 사니까 네. 우리가 외래어도 잘 활용하면 우리 언어 활동조차도 예. 그것이 오히려 음식도 풍성하게 만드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